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2024년 2월 18일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입니다. 비가 추적추적 60분 내리는 일요일 저녁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여러분 제가 오늘 뭐 바뀐 거 없나요? 제가 오늘 뭔가 바뀐 거 혹시 있어요? 없어요? 제가 바뀐 거를 못 알아차리시면은 여러분은 진정한 시청자가 아닙니다. 염색이요? 염색 아니고 앞머리 안 잘랐고요. 오,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지? 마이크를 바꾸었습니다. 야, 대단하신데요? 이게 그렇게 체감이 되나? 마이크를 바꿨습니다. 마이크를 새로 샀습니다. 야, 진짜 대단하다. 이게 체감이 되는군요. 무엇을 샀느냐? 슈어는 물론 할 때 그 슈어가 아니고 SHURE라는 슈어의 미국의 회사지요. 그 유명한 SM7B를 샀습니다. 갑자기 뭔 바람이 들어가지고 샀느냐? 그냥 할인을 해가지고 이참에 하나 장만해야겠다 해서 샀습니다. 얘가 보통 한 70만원, 한 75만원 요즘 그러는데, 이것도 진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옛날에는 한 40 몇만원 했었던 것 같은데, 물론, 할아버지, 그거는 2010년 얘기고요. 그런 거고. 요새는 70 몇만원 하는데, 40 몇만원에 할인을 하고 있길래, 그래서 큰 맘 먹고 한번 질렀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라디오의 진심이라는 거, 제가 뭐 노래를 하겠습니까? 랩을 하겠습니까? 다 여러분들,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여러분의 소중한 청각적 즐거움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40 몇만 원씩 쓰고 그런단 말입니다. 이 진심 하나만 알아주시면 좋겠고. 자, 자랑 좀 하겠습니다. 야, 이거 왜 이렇게 커? 자랑. 짜자자, 화면에 맞추고. 자, 박스입니다. SM7B. 여기 보시면은 레겐다리 보컬 마이크로폰, 전설적인 보컬 마이크로폰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컬이란 것은 그 너는 보컬 아니고 DJ잖아 이런 게 아니고 그 목소리의라는 뜻이겠죠. 레전더리 보컬 마이크로폰. 그래서 이거를 사가지고 지금 방송 전까지 계속 열심히 세팅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낯설어요. 아직 낯설어. 그래가지고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그 이전에 쓰던 마이크는 콘덴서 마이크를 사용을 했었는데요. 오디오 테크니카의 AT4047인가? AT4047이라는 이것도 그렇게 또 싼 마이크는 아니에요. 이거 얘도 한 40 몇만 원에, 이거는 한 10년 전에 샀으니까 40 몇만 원에 산 건데 얘도 좋습니다. 그 마이크란 것은 원래 뭐 음향기기가 가격에 비례하곤 하지만 마이크는 약간의 그 예외가 있어요. 마이크는 싼 마이크여도 이게 어떤 목소리냐, 어떤 환경이냐,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또 빛을 발하는 경우가 있고, 비싼 것도 안 맞으면은 별로인 경우가 있고 해서 지금 이제 이 오디오 테크니카 마이크도 그동안 잘 써왔죠. 그리고 걔는 걔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이 슈어 마이크는 또 이 레겐다리한 장점이 있겠지요. 오디오 테크니카라는 이 회사가 그 이름이 그 화성 갈크니카 같은 그런 게 아니고 오디오 테크니카입니다. 테크니카 그 테크놀로지랑 무슨 그 일렉트로니카 같은 그런 것에 그런 말이죠. 오디오 테크니카, 화성 갈크니카 이런 게 아닙니다. 다 유구한 전통과 역사의 음향기기 회사들이고, 그래서 이 SM7B 여러분들도 이제 들으시면은 느끼실 수 있겠지만 소리는 뭐 이제 검증되었지요. 이 라디오 진행하는데 굉장히 최적화된 그런 아주 깊고 스무스한 이런 소리, 저도 아까 계속 테스트 해보면서 정말 만족스러웠는데 약간 노이즈가 좀 올라옵니다. 얘가 워낙에 감도가 그 무딘 녀석이라서 소리를 꽥 지르거나 아니면은 프리앰프의 게인을 굉장히 올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노이즈가 좀 올라오는 것은 개인 세팅 연구를 앞으로 조금 더 해볼 예정이고, 근데 뭐 이 정도면은 괜찮죠. 확실히 그 콘덴서 마이크의 그 높은 민감한 그 감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좀 더 노이즈가 덜 올라오고 하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비교 청취를 한번 해드릴까요? 제가 이 마이크에 40 몇만 원을 쓴 가치가 있는지 비교 청취, 이게 딱 1대1 비교를 해보면은 정말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새로 산 슈어 SM7B 마이크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전에 쓰던 마이크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에 쓰던 오디오 테크니카 AT4047 마이크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말을 하고 있는데 소리가 어떻게 다르게 들리는지 한번 느껴보시고 다시 슈어 마이크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슈어의 SM7B 새로 산 마이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음색이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시죠? 확실히 돈을 헛쓰진 않은 것 같습니다. 돈값을 하지요. 근데
전에 쓰던 마이크의 장점, 그것도 저는 굉장히 만족했기 때문에 맑은 느낌이 좀 더 있고, 아무튼 뭐 다 좋습니다. 다 좋아서 마이크 한 10대를 가지고 서라운드 시스템으로 한번 방송을 한다면 또 어떨까? 어떨까? 이게 마이크가 음색이 조금씩 다 다르니까 마이크를 패닝을 왼쪽 오른쪽으로 하면은 그게 정확히 가운데에 맺히지 않고 쫙 넓게 벌어질 거란 말이죠. 그 기타 마이킹도 그런 식으로 음색이 다른 여러 가지 마이크를 이렇게 둬가지고 더블링을 하곤 하거든요. 한번 또 상상을 한번 펼쳐보았고요. 이렇게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라고 다 말을 하면은 듣는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잘 못하시겠다면 그냥 그런 대로 넘어가시고, 아무튼 그래서 요 마이크 지금 아주 만족합니다. 특히 편한 점, 특히 만족스러운 점은 요게 지금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대문에 있는 이 마이크를 결국 진짜로 사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선이 그 마이크 케이블이 굉장히 깔끔하게 빠지죠. 마이크 주변으로 뭔가 이렇게 치렁치렁 되는 게 없이. 그래서 손을 좀 더 자유자재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눈앞에 이렇게 가리는 게 없어서 좀 편한 그런 게 있네요. 컨덴서 마이크를 쓸 때는 그 팝핑 노이즈를 없애기 위해서 팝 필터라는 것을 동그란 거 있잖아요. 가수들 녹음실에서 보면 동그란 거 앞에다가 두고 하는 거. 걔 때문에 시야가 굉장히 답답했었는데 일단 좋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시죠? 좋으시면은 이제 마이크 값을 거둘 차례입니다. 여러분, 자, 마이크 값 다 같이 십시일반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유튜브라는 것이 공짜인 것 같아도 공짜가 아닙니다. 이렇게 광고도 나오고 하잖아요. 뭐 말이 그렇다는 거고요. 이렇게 돈에 미친 사람처럼 보이면은 좋지 않죠. 저는 그렇게 약간 그래도 인간의 존엄을 지켜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 산 마이크 자랑 해보았고요. 앞으로도 좀 더 연구를 해서 더 이 완벽한 사운드를 위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여는 곡으로는 이 SM7B 레전더리한 이 마이크로 레전더리하게 녹음을 많이 이 마이크를 사용했던 마이클 잭슨의 곡을 한번 듣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팝의 황제 펭귄이 아닌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 음악으로 출발. 마이클 잭슨과 저스틴 팀벌레이크가 함께한 Love Never Felt So Good을 듣고 왔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역시 가끔 이제 마이클 잭슨을 뭐 옛날 음악이지 하면서 까먹고 그냥 간과하고 살다가 가끔 다시 들어보면은 야씨 이 완성도는 지금도 넘어서는 아티스트가 거의 없다. 진짜 그
팝이란 뭡니까? 팝. 대중음악. 팝은 다 좋아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막 에잉 팔리는 음악이나 만들고 이런 게 팔리는 음악 만드는 게 제일 어려운 거죠. 팝을 잘 만드는 것이 가장 음악의 높은 경지에 다다르는 것이 아닌가. 마이클 잭슨을 들으면은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이크 자랑 했고, 다음 주에 사연 주제는 그래가지고 내가 산 물건 자랑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물건을 뭔가 구입을 하셔서 아주 잘 쓰고 있다거나 기분이 좋다거나 보물 같은 것, 그런 거 자랑해 주시면 되고요. V220D님 요일바라기 가입 감사합니다. 요일바라기가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연 보내실 곳은 언제나 그렇듯이 화면에 보이시는 beef.net, veef.net에 가시면은 사연 쓰는 곳이 있고요. 내가 산 물건 자랑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난주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가보자고! 지난주의 사연 주제는 내 고향 소개와 자랑이었죠. 여러분들 설날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고향에 대한 이야기 한번 받아보았는데요.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닉네임 진준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일바님, 오랜만에 사연 보내봅니다. 약간의 지각 사연도 첨가하여. 자, 지각 사연. 저는 최근 라섹을 했는데 눈 감고 안정을 취하는 며칠 동안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를 정주행했습니다. 일단 적어도 80시간은 들었을 것 같네요. 라디오가 없었다면 전 그 재미없는 시간 동안 몸부림치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거예요. 최고의 컨텐츠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조만간 라섹을 지금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주 떨립니다. 눈 검사에서 빠꾸 먹을까봐 굉장히 고도 근시와 난시가 있기 때문에 빠꾸 먹으면은 저는 끝장이에요. 라섹 회복 잘 하시고 최고의 시력 건지시기 바랍니다. 자, 사연 다시 가볼게요. 요일바님이 닭 한 마리 맛집을 추천해 주셨으니 저도 한 군데 소개해봅니다. 바로 공릉동 닭 한 마리 본점인데요. 정말 맛있고 같이 먹는 채소에 뿌리는 양념도 일품입니다. 등산을 자주 해보려고 한다고 하셨으니 불암산 등반 후 드셔보세요. 바로 근처입니다. 브레이크 타임이 있으니 주의하세요. 브레이크 댄서는 없나요? 불암산 브레이크 댄서, 불암 보이즈. 한 집 더 추천하려는데 이곳은 삼계탕 집입니다. 저는 원래 삼계탕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곳 삼계탕을 먹은 이후로는 모든 삼계탕에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원조 호수 삼계탕을 정말 추천드립니다. 워낙 유명한지라 사람이 엄청 많지만 식당도 엄청 넓습니다. 들깨가 들어가 굉장히 걸쭉한 국물이 일품이고 채소를 찍어 먹으라고 나오는 고추장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따로 판매도 해요. 꼭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영등포 원조 호수 삼계탕, 영등포구 저희 집에서 은근 가깝지요. 한번 가봐야겠네요. 저 삼계탕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맛집, 지각사연 맛집 일단 읽어보았고요. 이번 사연 이제 저의 고향은 인천으로 13살까지 인천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와 살고 있습니다. 이제 겨우 인천에 살았던 기간을 따라잡아 가네요. 항구의 도시 인천,
저는 바다 근처에 살지 않았는데도 매년 바다 그리기 대회에 참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즐거웠지요. 인천에서 초등학교를 다닌다면 인천의 유적지들로 현장 학습을 나가게 됩니다. 광성보나 초지진처럼 조선 말기에 일어난 역사 사건들의 현장을 싹 돌게 되지요. 메가더 장군 동상도 봅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도시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목이 마르면 미추홀 샘물을 마십니다. 미추홀은 백제 온조왕과 함께 밑으로 내려왔던 비류가 세웠던 나라라지요. 이후 백제에 합병되었지만요. 물이 짜서 식수를 구하거나 농사를 짓기 힘들었다고 배웠는데 지금 그 이름 붙인 물을 먹는다니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무튼 초등학교 때 역사 유적지를 현장 학습으로 다니며 자연스럽게 역사를 익힐 수 있다는 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시험을 위한 역사 공부를 하면서 지나가는 부분들이 많은데 소풍을 통해 즐겁게 공부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인천에서 보낸 초등학생 시절이 너무 즐거워서 여전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최근 인천으로 여행을 갔었는데 남자친구와 세 끼의 간식까지 먹으면서 식비가 11만 원 정도 나와서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저희는 많이 먹어서 원래 2끼 정도면 저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음식들도 맛있습니다. 인천 여행 정말 추천합니다. 달기 가득한 맛집 추천을 한 저의 추천곡은 브러쉬 원 스트링의 치킨 인 더 콘입니다. 음원도 있지만 저는 유튜브 버전을 좋아하니 주소를 남깁니다. https 땡땡 youtube.be 대문자 8 대문자 h 빼기 67 대문자 i인가 소문자 l인가 하고 대문자 l aqc 물음표 si는 숫자 5 av 대문자 u 대문자 w 6 rgf 0 대문자 s 빼기 58 b 대문자 d. 참 멋있는 주소네요. 이제 우리가 나중에 우리 아이들을 낳으면은 이런 이름을 짓게 되지 않을까요? 일론 머스크의 아들처럼? 혹시 틀어주시게 된다면 둘 중 마음에 드시는 쪽으로 부탁드립니다. 하고 추천곡 브러쉬 원 스트링의 치킨 인 더 콘 보내주셨네요. 인천이 고향이시군요. 인천이 정말 재미있는 도시이지요. 우리 그 일제강점기 때 개항장으로서 발달을 하고 제가 즐겨보는 컨텐츠가 있거든요. 이 도시, 우리나라의 이런 도시들과 어떤 지역들의 그런 이렇게 딱히 막 이렇게 기간이 정해 있진 않는데 대부분 근현대의 이야기들, 그리고 그 도시에 남아있는 어떤 흔적들이나 그런 거를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해주는 김시덕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김시덕 박사님. 김시덕 박사의 도시야사라는 컨텐츠를 밥 먹으면서 한 편씩 아주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고, 이 사람이 어떤 그 지역, 어떤 동네 이런 데 산다는 것이 참 있어요. 그게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 그런 걸 좀 느끼게 되는 건데, 그 도시 야사에서 인천 이야기를 또 엄청 재미있게 들었죠. 인천의 그 간척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런 동네 이야기라든지 동네들이 바뀌어가는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그 인천 계양장 쪽에 인천항 그쪽에 엄청 진짜 맛집들이 많더만요. 그래서 그 김시덕 박사님이 점지해 주신 맛집을 전부 다 지도에다가 적어놓고 인천에 한번 먹으러 갈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김시덕 박사의 도시 야사 한번
기회 되시면은 한번 보세요. 재밌어요.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동네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도 너무 많기 때문에 아주 이 역사의 무게 앞에서 숙연해지면서 또 이 마음이 아주 아려오는 그런 좋은 컨텐츠입니다. 그리고 자랑할 거리. 얼마 전에 김시덕 박사님과 인스타 맛팔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거의 G드래곤과 맛팔이 된 정도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좋은 사연 감사합니다. 아 맞아, 아까 백제 이야기 이거 안 하고 넘어갈 뻔했네. 그쵸? 비류는 인천 미추홀에 가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온조는 저기 강동과 잠실, 풍납동 이쪽에다가 나라를 세웠죠. 그런데 이 한강이라는 것이 지금은 보호를 만들어가지고 바닷물이 안 들어오지만은 옛날에는 밀물 때가 되면은 거의 뚝섬 근처까지도 바닷물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 말인즉슨 농사를 강물을 갖다가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뚝섬 정도까지는 논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굉장히 내륙 쪽으로 들어왔던 온조의 백제가 좀 더 잘 나갈 수 있었고 그랬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디서 들었냐? 김시덕 박사의 도시야사. 김시덕 박사님이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들 해주시기 때문에 한 번 더 추천드리고요. 사람이 결국 이 지리와 자연의 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귀속? 종속? 사람의 삶이란 다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연 읽어보았고요. 다음 사연입니다. 닉네임 1.7m 애완용 초록 금붕어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시청자입니다. 제 고향은 평택이고요. 19년째 평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19살밖에 안 된 애가 자기 고향 소개를 어떻게 하겠어?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대로 소개를 드리자면 평택은 경기 남부에 위치한 도시로 주변에 화성, 안성, 천안 등의 도시가 있습니다. 평택의 자랑거리 중 첫 번째 자랑거리는 우선 역사적인 요소를 들 수 있습니다. 평택에는 조선 제15대 왕 광해군이 세운 대동법 시행 기념비가 있고 임진왜란 때 왜군을 물리치신 원균 장군의 고향이자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로서 활동하신 안재홍 선생님의 고향입니다. 두 번째 평택의 자랑은 미군 기지가 많아 외국인과의 교류가 많은데요. 미군 기지가 있다고 해서 절대 미국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괄호치고 물론 저의 아파트 아랫집은 미국인이 삽니다. 저희 영어 선생님께서 다른 학교에 근무하셨을 때 한 중학교에서는 한국인 학생보다 러시아인 학생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평택의 자랑거리는 제가 평택에 살면서 가장 자랑스럽다고 느끼는 것인데 매일 미군 기지에서 오후 10시가 되면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 소리 덕분에 매주 일요일마다 나팔 소리가 들리면 파블로프에게처럼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를 들으러 갑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추천곡으로 애쉬 뮤트의 시너리 보내주셨습니다. 평택이 고향이신 19살 시청자. 19살이면은 다 산 거예요. 19살에 옛날에는 결혼도 하고 애도 한 3명 정도 낳을 수 있고 19살이면 이제 내 고향 이제는 내가 이장 선거도 나가고 할 수 있는 나이죠. 평택도 굉장히 아주 매력적인 도시이지요. 요즘 평택이 핫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의 평택 진출? 삼성전자가 계속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평택도 아주 핫하다고 들었는데 이 미군 기지 쪽에 또 그 제가 얼마 전에 듣기로 그 오리지널 그 미국식 햄버거 집이 아주 맛있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뭐였죠? 거기 이름 아시는 분? 평택 미군기지 쪽 햄버거 집. 햄버거. 모르겠다. 아는 분은 제보해 주시고. 미군기지에서 나팔 10시에 보는군요. 이게 그 점호 나팔이겠죠? 10시 되면은 다 코 자라. 그런데 우리는 10시가 되면은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를 듣는 거죠. 미군들도 이렇게 자는 척하고 요즘 에어팟 이런 거 무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침낭 속에서 몰래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를 듣고 있을지도 몰라요. Hello? I'm under the water. Please help me. 미군들한테도 이렇게 한번 인사도 해주고 여러분들 미군들에게 인사 한 번씩 해줍시다. 같이 갑시다. 그래서 평택에서 보내주신 사연. 평택도 참 진짜 땅이 좋죠. 진짜 넓잖아요. 막 고속도로 타고 지나가다 보면은 화성까지는 그래도 약간 좀 이렇게 산 같은 게 있어요. 근데 평택이 평평한 그 연못이라는 뜻이지요? 아마? 평택을 지나갈 때는 진짜 지평선이라는 걸 한국에서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참 이 서울에 중심되어 있지만 않으면은 이 한국에 참 땅이 많고 이렇게 넓고 좋은 땅도 많은데 앞으로 평택 붐은 올 것입니다. 제가 요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조금 가지고 보니 평택은 아주 발전할 가능성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1.7m 애완용 초록금붕어님께서는 이 평택을 잘 지키시고 잘 어떻게 하셔가지고 평택의 왕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좋은 사연 감사드리고 다음 사연입니다. 오늘 2주 동안 미룬 요들송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연을 좀 빨리빨리 읽고 가겠습니다. 닉네임 JD2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부산 출신입니다. 부산은 어떤 도시인가? 가야, 신라, 임진왜란의 첫 전투, 한국전쟁 때 임시수도, 1979년 부우마 민주항쟁, 동삼동 패총, 복천동 고분군, 소설가 요산 김정한의 고향. 여러 키워드가 생각나고 이런 역사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계속하면 지루하겠죠? 다른 자랑을 해보겠습니다. 제 사연이 망해서 차단당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역사 하나만 기억해주세요. 진심을 다해 전합니다. 저의 고향 부산의 자랑거리라고 하면 특히 흔히 바다, 스포츠, 괄호치고 야구만 떠올리실 텐데 축구, 농구 역시도 언급할 만합니다. 돼지국밥, 회, 낙곱새, 괄호치고 낙지, 곱창, 새우를 넣고 조리한 것 등과 같은 음식, 그리고 부산국제영화제, 지스타, 부산불꽃축제, 부산국제 코미디 페스티벌 등과 같은 축제들을 자주 언급할 겁니다. 그러나 자랑이 거기서 그친다면 뻔합니다. 다른 자랑거리는 없을까요? 203번 버스, 부산항대교를 통과하는 시티투어 버스. 이 두 버스는 스릴이 넘치는 구간을 통과하는 버스로 유명합니다. 괄호치고
궁금하시면 아래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영상 203번 버스 구간으로 14분, 두 번째 영상은 부산항대교 진입 영상으로 1분 정도 됩니다. 시간 관계상 넘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영상을 제가 다른 사람의 유튜브 영상이라서 틀어드릴 순 없고 주소를 불러드리겠습니다. https youtube.be 대문자 p49 hk 대문자 p1n 대문자 ke 대문자 q 물음표 si는 xuup 숫자 2 대문자 gi 대문자 k 대문자 kg 대문자 q a l인지 l 대문자 s c 대문자 l 그리고 다음 영상 https youtube.com 쇼츠 대문자 i 대문자 o n 대문자 i 7 대문자 t 대문자 i 4 소문자 r 대문자 x 대문자 q 물음표 si는 밑줄 대문자 j 대문자 m yu 대문자 k n 대문자 w 대문자 z 8 대문자 q w 14 대문자 k 대문자 s. 아이고 힘들다. 또 부산은 웹툰 작가 가스파드 보유 도시이기도 합니다. 음악 방송에 맞게 대중음악가들도 좀 언급을 해볼까요? 속주의 달인 기타리스트 배재범, 싱어송라이터 김일두, 루시드 폴, 심규선, 안녕하신가영, 정차식, 스윗소로우의 멤버 김영우, 소네플의 보컬 윤성현, 피아, 레이니선, 과메기, 언체인드, 에브리싱글데이, 미역수염, 세이수미, 보수동 쿨러, 해서웨이, 소음발광, 더 바스타즈, 지니어스, 우주왕복선 사이드미러 등 강한 개성을 지닌 음악가들이 부산 출신이거나 부산 출신이 아니더라도 부산에서 음악을 시작하여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 중입니다. 부산 국제 락 페스티벌이 열리는 도시답게 멋진 밴드가 많이 보입니다. 일부 음악가들은 활동을 중단했거나 처음부터 서울에서 데뷔하여 아니면 서울로 근거지를 옮겨 활동 중이긴 하지만요. 우리나라의 모든 것이 그렇듯이 주류 음악이든 비주류 음악이든 음악 산업 역시 서울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 아닌 제2의 도시지만 인구 유출로 예전 같지 않고 지리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변방에 위치한 부산에서 그리 크지는 않지만 지역음악 공연 시장을 형성했고 부산의 음악가들이 훌륭한 역량을 바탕으로 전국에 이름을 날리고 있다는 사실은 자랑에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부산의 음악하니 저에게 각별한 밴드가 생각나네요. 바로 아스트로너츠로 저로 하여금 본격적으로 부산의 음악가들에게 관심을 갖게 해준 밴드입니다. 그 이전에 부산 로컬 밴드로 하드코어 메탈을 하는 과메기를 알고 있긴 했지만 과메기가 부산에서 활동하는 것은 알아도 로컬 밴드라는 개념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과메기가 부산의 유명 사찰인 범어사에서 공연한 영상 각주 1번을 봤음에도 로컬 밴드라고 인식하지 못한 건 왜였을까요? 각주 안 믿으실까봐 짧은 영상이 있는 링크 남깁니다. 대충 링크는 됐다 치고 추천곡은 아스트로너츠의 천문학개론. 2016년 가을 멋진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고 공연을 준비하러 서면 오즈홀의 계단을 내려가던 그의 모습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하고 추천곡으로 아스트로너츠의 천문학개론 보내주셨습니다. JD2님의 이 사연은 항상 굉장히 논문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는 게 많지? 그리고 이거를 다 알고 계실 리는 없고 사연을 보내실 때마다 자료 조사를 해서 보내시는 것 같은데 특히 역사에 굉장히 빠삭하신 사연 감사드리고 이 203번 버스 그 스릴이 넘치는 구간 이거 저도 영상을 예전에 봤거든요.
부산항대교군요. 거기가 그 설명을 드리자면은 다리를 건너기 위해서 인터체인지 같은 게 있잖아요. 길에서 다리로 올라가는 길. 근데 이 다리가 엄청 높아가지고 거기를 올라가기 위한 그 동그란 길이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빙글빙글로 한 몇 층 막 위로 올라가는데 그 난간이 굉장히 아주 무시무시한 그 높은데 난간은 굉장히 낮고 그러니까 스릴이 넘치는 그런 것이 아주 유명하더만요. 그리고 저거 부산의 음악가들도 정말 많이 계시죠. 근데 여기서 언급을 안 하신 부산의 음악가가 한 분 있는데 부산의 자랑 라예가 있죠. 라예. 제가 요들송에서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그 직업이 어떻게 되십니까? 가수 라예. 부산의 자랑 라예. 왠지 영어로 음악을 하긴 하지만 라예를 빼두시면 안 됩니다. 근데 부산은 진짜로 이 진짜 서울 다음으로 거대한 그 광역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뭐 이렇게 쓰신 것만큼 정말 유명하고 자랑할 거리도 많고 하지요. 재미있는 것도 많고. 부산 여행 갔을 때도 저도 야, 부산은 진짜 부산은 부산이다. 그 막 신도시 쪽 가면 막 오 하고 또 시내 부산역 근처에도 막 바글바글 하고 막 맛있는 것도 많고. 아, 맞아. 라예랑 라예 친구 럭키다이에도 있죠. 럭키다이에. 노래를 이렇게 잘하게 태어나서 참말로 럭키다이에. 정말 부산은 대단하네요. 자, JD2님의 근데 그치, 가야도 대충 부산 쪽 저기 있지. 저번에 가야 자랑도 아주 신나게 해주시고 부산 자랑 사연 감사드리고 다음 사연입니다. 닉네임 전진 김형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제 고향은 경기도 군포입니다. 제가 태어나고선 산본 신도시가 생겼지만 그 직전에는 시골 동네라고 했었고 심지어 제가 중학생 때만 하더라도 산본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냇가와 농가들도 곳곳에 있던 자연 친화적인 도시였는데 지금은 수리산을 제외하고는 딱히 자연 친화적이라는 느낌은 없네요. 유유. 하지만 그래도 다른 자랑거리들이 많습니다. 1번. 상대적으로 주변 도시보다 미세먼지가 다소 적다입니다. 도시 서쪽을 감싸는 수리산 덕분에 봄철 미세먼지가 주변 도시보다 조금 적어요. 차 타고 안양이나 안산에서 군포를 진입하거나 반대로 갈 때 하늘색이 다르더라고요. 2번. 교통이 좋다입니다. 1호선과 4호선이 지나가고 고속도로는 서울 외곽순환선과 영동선, 서울 광명선이 그리고 조금만 가면 서해안선이 있고 서울 및 근처 도시로 가는 광역버스들도 많습니다. 시내 교통은 연동 신호가 잘 되어 있어 한 번 신호 받으면 쭉 이어지기도 하고요. 제가 이렇게 읽는 게 그 모든 문장에 느낌표로 쓰셔가지고 3번째는 금정역 앞에 산본시장입니다. 수도권 소도시에서 찾기 드문 전통시장이 있는데 어릴 적부터 있던 맛집들이 아직까지도 존재해서 지금도 닭강정, 순대 곱창볶음, 족발, 순대 해장국 등을 친구들과 만나서 먹고는 한답니다. 4번째로는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다입니다. 맨 처음 말했던 자연 친화와는 거리가 멀어졌지만 소도시임에도 도시화가 잘 되어 있고
소도시라 인구 밀집이 집중되어서 지근거리에 필요한 인프라들을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로 인한 문제로 어디 갔어? 도시화 이후 도로 정체가 생겼지만요. 물론 도시 인지도가 작아서 군포라고 하면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안양 근처라고 할 때도 있지만 때론 그 점이 나만의 소중한 작은 도시 느낌이라 좋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소소하고 물류 시스템이 발달한 최근은 체감이 덜해졌지만 2010년대 중반까지는 군포 수도권 물류센터가 있어서 상대적으로 택배 배송이 산지 직송 느낌으로 빨리 오던 편이었습니다. 추천곡은 마이클 부블레의 홈입니다. 다 쓰고 나니 생각난 것인데 중고등학교 2년 선배 중에 유명하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퀸 연하님이십니다. 이분이야말로 군포의 최고 아웃풋이자 최고 자랑거리이겠네요. 그리고 친구네 중학교 출신 중엔 불핑 지수님이 있다네요. 추신, 지난 방송 오프닝에서 숫자가 하나씩 밀려나가는을 언급하셨는데 뭐더라 많이 들어봤는데 하며 생각해보니 유승준의 비전 가사였더라고요. 스티븐 유는 정말 싫어하지만 유승준은 여전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반가웠던 부분인 것이어요 하고 추천곡 마이클 부블레 홈 보내주셨습니다. 군포에 사시는 군포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전진김 형님의 사연. 그쵸. 이 안양, 군포, 저기 일산 분당 이쪽이 다 90년대 신도시가 생기면서 바뀐 동네들이지요. 그래서 그 전에 살았던 분들의 그런 이야기들, 그것도 역시 김시덕 박사님의 도시야사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신도시, 일기 신도시들의 이런 그 사람들의 어떤 추억들, 그것이 이제 요즘에는 대세를 이룰 텐데 그 전에도 굉장히 조용한 시골, 냇가, 농가 이런 것들이 있던 도시였다는 거. 그걸 생각해 보면은 참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사람은 그래서 역사를 알고 역사로부터 배우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이게 제가 항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생각이 든다고 다 말하면 안 된다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아무튼 군포도 귀여운 동네가 하나 있죠. 군포 대야미가 군포에서 대충 한 남쪽인가요? 대야미라는 동네를 저는 좋아하는데 제가 4호선을 타고 과천에 스케이트를 배우러 다녔었거든요. 어릴 때. 그래가지고 이쪽 과천, 안양, 군포, 안산 이쪽에 이 지하철 노선도를 굉장히 보면서 이름을 익숙하게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야미가 굉장히 귀여운데 특히 그 동물의 숲에서 뽀야미라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뽀야미를 알게 된 이후로 대야미가 더 귀엽게 느껴졌는데 군포가 굉장히 좀 진짜로 아늑한 느낌이 있는 도시이지요. 군포에 굉장히 많은 장점 소리 높여 보내주셨고 군포도 특히 이 서해안 서해선과 신안산선이 대충 군포 쪽으로도 좀 지나가죠. 그래서 이쪽이 또 앞으로도 굉장히 핫해질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고향에 대한 어떤 고향이 물론 다 바뀌는 거, 그쵸. 그런 게 또 있죠. 고향이었는데 내가 아는 고향의 모습이 전부 다 바뀌고 제가 태어났던 집도 다 없어지고 바뀌고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커서 살던 동네들, 뭐 대학교 다닐 때 살던 동네들 이런 데도 제가 알던 곳은 이제 다 없어지고 새 것이 되니까 그게 아쉽기도 하지만 어쨌든 여기는 나의 영토다. 이 나의 영토가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거를 보는 거.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또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그것이 인생이고 우리는 흘러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연 읽어보았고요. 닉네임 애프터매스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인생의 절반을 보낸 제 고향 충주는 아무도 모르던 도시에서 어느덧 누구나 한 번쯤은 이름을 들어본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충주 아무도 모르던 도시 아닐 텐데. 충주 그래도 역사와 전통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 사과로 유명하고. 아무튼 충주시 유튜브 채널은 충주 시민 전체 인구인 21만의 거의 3배에 달하는 구독자를 보유한 중소공기업 유튜버가 되어버렸지요. 김선태 주무관님, 참으로 자랑스럽고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충주는 유튜브가 전부가 아닙니다. 물론 세계 최초 메밀국수 치킨도 있지만 그 메밀국수 치킨에 대한 이야기는 지난주 라디오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충주시에는 사과탑이 있습니다. 사과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과탑이 있다는 사실은 충주 사람 말고는 거의 아는 사람이 없더군요. 4m 정도 되는 빨간 사과탑인데 특별한 기능이 숨겨져 있지는 않지만 크고 이쁩니다. 이 사과탑 그 충주 갈 때 고속도로에서 중부 내륙인가? 거기서 충주시가 다가올 때 딱 보이는 거 아니에요? 오른쪽에? 저도 본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충주는 사과라는 게 어릴 적부터 그 외할아버지 때 외가 때 갈 때마다 딱 그 세뇌가 되었습니다. 자, 수안보 온천도 있습니다. 노천탕에 앉아서 눈을 감고 있으면 모든 잡념이 사라지면서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가로치고 물의 부력이죠. 그리고 수안보에도 맛집이 꽤 있는데 제가 가장 많이 갔던 순두부집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패스. 충주시에는 세계 무술축제도 있었습니다. 슬프게도 2019년에 폐지되었지만 각 나라에서 온 무술인들이 무예를 겨루는 것을 볼 수 있었지요. 초등학생 때 자주 가서 즐겁게 보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외에도 많지만 직접 가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매우 최근에 광명역을 오고 가는 KTX가 생겼습니다. 추천곡으로는 디구루의 천국은 나의 것 피처링 김사과 보내주셨습니다. 충주 저도 저의 그 피의 절반을 차지하는 저의 하프 고향이지요. 그래서 저도 이 충주를 좀 어릴 때 그 커서는 이제 외할아버지께서도 서울에 아예 오셔가지고 충주에 갈 일이 없었는데 어릴 때 충주를 꽤 자주 갔는데 그 수안보 하면은 저게 유명하죠. 그 수안보에 와이키키 리조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에는 콘도를 이제 가가지고 많이 놀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콘도 맞죠? 한국 콘도 수안보에서 제가 굉장히 거기서 많이 놀고 거기에 가는 길에 와이키키 리조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 이제 약간 그때는 아마 살아 있었나? 그때도 망했나? 그때는 좀 살아 있었을 거예요. 와이키키라는 리조트에서 막 그런 저런 거 있잖아요. 뭐 수영장도 있고 막 뭐 놀이기구도 있고 뭐 이런 스타일 리조트 진짜로.
와이키키라는 이름이 굉장히 친숙했고 지금은 망해가지고 그 방치되어 있는데 2002년에 폐업했다고 하는군요. 수안보가 굉장히 그래서 저한테는 그 뭔가 놀러 가는 곳 그런 이미지가 강했고 와이키키 브라더스라는 영화가 그래서 더더욱 친숙하게 느껴지기도 했던 그 충주에 아주 그 신나게 놀 수 있는 수안보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가가지고 단양에 가서도 저도 많이 놀았습니다. 단양은 동굴 거기가 석회암 지대거든요. 그래가지고 고수동굴이라는 그 석회 동굴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보면 종유석이 막 이렇게 자라 있고 석순 종유석이 위에서 이렇게 고드름처럼 내려오고 석순이 밑에서 이렇게 자라고 해가지고 아주 멋있는 아주 석회암 동굴, 고수 동굴도 많이 갔었고 단양의 계곡에서도 많이 놀고 시멘트 공장도 있고 충주의 자랑 그 정도가 있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충주에서는 올갱이 해장국이라는 것이 자랑입니다. 올갱이란 다슬기 같은 것이죠. 올갱이가 다슬기의 저건가? 방언인가? 올갱이 해장국이 충주에서는 나름 유명한데 뭐 막 그렇게 막 엄청 맛있다고 하기에는 그냥 약간 된장국 같은 뭐 그런 거거든요. 아무튼 저는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충주 자랑까지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나의 고향에 대한 이야기들 참 고향 소개라서 그런지 굉장히 길고 재미있는 사연들이 많이 왔네요.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추천곡 중에서 고른 곡은 어디 있냐 진준구님께서 보내주신 브러쉬 원 스트링의 치킨 인 더 콘. 요거는 그 유튜브 버전을 좋아하셔서 주소를 남겨주셨는데 유튜브 버전을 제가 아까 들어봤는데 어떤 바이브인지는 알겠으나 약간 그 스튜디오에서 녹음된 게 아니라 진짜로 그 길에서 라이브 하는 것을 그냥 녹음을 한 것이라서 그 음질이 좀 귀가 따갑습니다. 그래서 녹음된 스튜디오 버전으로 틀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한 곡 더 1.7m 애완용 초록금붕어님께서 보내주신 애쉬뮤트의 시너리까지 두 곡을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라디오를 유튜브 라이브가 좀 그런 게 있는데 듣다 보면은 중간에 광고가 침투한다든지 아니면은 모종의 이유로 조금씩 이게 느려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방송하는 시점과 여러분이 듣는 시점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1.5배속, 2배속 이런 걸로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은 다시 저와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하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채팅이 그럼 더 원활해지겠죠? 그래서 한 번씩 참고해 주시고 혹시 내가 좀 채팅이 밀리는 것 같다 싶으시면은 쫓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음악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렛츠고!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자, 이제 2부 순서입니다. 그동안 한 2주 정도 쉬었다가 다시 돌아온 2부 순서. 바로 요일바가 들은 음악 요들송. 자, 2024년 1월달 새해가 되었습니다. 2024년 1월달에 요일바가 좋게 들었던 음악들 정리를 한번 또 해볼 텐데요. 어디 갔어? 잔말 말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에 요일바가 좋게 들은 음악들. 첫 번째 곡은 오코 에본보의 Naked Life. 어떤 곡인지 듣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아주 깊게 파고드는 어떤 그런 바이브가 느껴지는 곡이지요. 오코 에본보의 Naked Life. 이 곡은 가사가 굉장히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무슨 말인지 약간 알 듯 말 듯한 느낌인데 알 듯한데 대충 이제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마주치게 되고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인생이고 그렇게 그냥 해 나갑시다 그런 것이지요. 그런 걸 굉장히 이렇게 담담한 느낌 그러면서 진득하게 표현하는 그런 게 굉장히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기분을 다잡게 하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듣게 되었어요. 이 오코 에본보라는 아티스트는 프랑스 아티스트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영어 가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좀 약간 오묘한 것들을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 오묘한 그거 알죠?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가지고 오코 에본보의 다른 곡도 한번 제가 가져와 보았습니다. 다른 곡 또 들어보고 올게요. 파리네요. 파리. 오코 에본보의 파리. 오코 에본보의 파리. 프랑스어로는 파리 이런 거였죠. 듣고 왔습니다. 이 곡은 프랑스어로 하는 것 같죠? 이 프랑스어의 이 느낌, 이게 또 색다른 그 오묘한 맛이 있고, 이 곡은 딱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뚱뚱뚱뚱뚱뚱 요거를 계속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반복 계속 반복하면서 쌓아가는 그런 구조의 곡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을 하면은 어떤 느낌이냐, 주술적인 느낌이 듭니다. 이 베이스와 이 모티브를 계속 반복하는 거 외에도 보컬 멜로디, 보컬의 그 프레이즈도 계속 반복하죠. 이 반복을 함으로써 뭔가 주술적인 계속 빠져드는 그런 고조되면서 빠져드는 게 있어요. 굉장히 매력적인 곡이었고, 특히 이 반복을 한다면 반복하면 여러분 지루할 수 있잖아요.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면 지루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전개를 어떻게 해나가냐. 조금씩 변화를 주면 됩니다. 반복하되 변화한다. 뭐 이제 물론 레이어가 계속 쌓여가는 것도 있지만 베이스 라인을 주목을 해보시면은 처음에는 뚱뚱뚱뚱뚱뚱 이렇게 짧게 디케이가 짧게, 디케이라는 거는 소리가 딱 나오고 나서 그 최소 음량까지 가는 그 시간을 말하거든요. 그걸 짧게, 그러면은 뚱뚱뚱 이렇게 짧게 끝나버리면 그럼 디케이가 짧은 거고, 뚱 하면 디케이가 긴 거죠. 그래서 뚱뚱뚱뚱뚱 이렇게 짧게 가다가 점점 뚱뚱뚱뚱뚱뚱 하면서 디케이를 슬슬 늘려나가요. 뚱뚱뚱뚱뚱뚱뚱뚱뚱 하다가 결국에는 그 음을 끝내지 않고 그냥 쭉쭉 이어가는 거. 뚜두두두두두 이렇게 그렇게 레가토 정도로 완전히 가버리는 거. 쭉쭉 이어서 한 1분 52초 정도 이후로는 진짜로 레가토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베이스의 그 반복하는 것도 고조를 시키면서 그렇게 그 발전을 시켜 나가는 거죠. 되게 뭐 그냥 반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할 수 있겠지만 되게 잘 만든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코 에본보 제가 1월 달에 굉장히 많이 이 앨범 전체도 굉장히 많이 들은 아티스트라서 여러분께 두 곡을 가져와서 소개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들어보실 곡은 AJ 트레이시의 Wi-Fi Rhythm 4네요. AJ 트레이시 이 아티스트도 요새 굉장히 그 잘 나가는 그 영국의 래퍼, 영국 맞나? 영국입니다. 어떤 곡일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Are you mine? That's a question I ask all the time. I touch beef with my hand on my heart, but it feels like you got... 음악 듣고 왔습니다. 좀 앨범 커버랑 음악이랑 굉장히 이질적이지요? 근데 이 AJ 트레이시 요즘 제가 또 즐겨 듣는 아티스트인데 이 영국식 랩의 이 맛이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영국 힙합 하면은 이제 그라임 장르가 영국 힙합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장르라고 할 수 있는데 요 그라임식의 래핑을 약간 요 곡은 드릴 느낌이죠. 드릴의 그 베이스가 이렇게 우웅 하고 막 우웅 하면서 막 드릴 스타일의 그런 건데 가사는 제가 평소에도 많이 안 듣기 때문에 어떤 나쁜 가사인지 예쁜 가사인지 모르겠지만 드릴 사운드이면서도 뭔가 또 샘플링을 해놓은 뒤에 나오는 것이 굉장히 감성적인 측면도 있으면서 아무튼 이런 뭔가 여러 가지가 섞이는 그런 장르 그러면서 재미있는 게 탄생하는 그런 곡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오묘한데 해가지고 많이 들었고 뭐 이제 작은 부분이지만 또 제가 재미있다고 생각한 부분은 그 꿍 딱 할 때 그 딱 부분 있잖아요. 그걸 보통 우리가 스네어로 치지요. 근데 얘는 이 곡에서는 클랩 사운드로 그 창 하는 그 소리로 이제 2박 4박을 쳤는데 이 클랩이 보통 이렇게 짝 하고 사라지는 짝 하는 게 아니라 창 하는 꼬리가 굉장히 긴 클랩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되게
그 그루브가 좀 신기하게 만들어져요. 이게 클랩을 먹고 쿵딱 딱 이렇게 그냥 딱 치는 것도 아니고 짱차장차장 뭐 이런 식으로 막 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 꼬리가 있는 클랩, 꼬리를 자른 클랩 이런 게 착차장차장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 꼬리가 지속이 되는 만큼의 그 그루브가 조금 이렇게 되는 꿀렁되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하는 신기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통은 어떤 장르의 문법 그런 거를 우리가 갖다가 만든다고 한다면은 그 장르에서 쓰는 사운드라든지 이 드럼은 이런 소리로 이렇게 딱 쳐줘야 돼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조금 그냥 다른 소리 한번 써볼까 했는데 그게 괜찮은 경우, 신기한 경우 그런 게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정답이라는 거에 너무 묻혀 있다 보면은 그런 모험이나 발견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그건 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이건 좀 아닌 듯 이런 말은 하면 안 돼요. 이건 좀 아닌 듯이라는 말에는 아무 논리나 근거도 없고 자신의 그 편협한 생각과 기분만 있기 때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좀 아닌 듯이라고 하기보다는 이건 어떨까 하는 우리 유일바라기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 그렇게 해서 들어보았고 그래서 AJ 트레이시의 다른 곡들 중에서 또 흥미로운 곡을 하나 또 들어볼 텐데요. 이 곡의 제목은 서울입니다. 서울. 이 앨범 커버도 우리가 친숙한 광경이죠. 서울. 그런데 이 곡 제목이 왜 서울인지는 모르겠어요. 가사에 제가 알기로는 서울과 관련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 어쨌든 서울입니다. 어떤 또 흥미로운 곡일지 들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관한 좋은 말씀 듣고 왔습니다. 월세 비싸서 힘들다는 내용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밤에 놀고 택시 안 잡혀서 힘들다는 내용인 것 같았는데 앨범 커버가 이제 다 놀고 집에 가는 내용 모양이잖아요. 이 서울 마이 소울이라는 말이 있죠. 이렇게 외국인들도 영국에서도 이렇게 서울 마이 소울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수도 펄럭하는 느낌이 드는 곡이었습니다. 진짜로 무슨 가사지? AJ 트레이시 가사 트레이스 오 I told bro let it go and I mean it let's go 가자는 말이네요. 서울에 가자. 서울 마이 소울. 아무튼 이 곡은 이제 저지 클럽의 비트가 나오지요. 꿍꿍꿍꿍꿍꿍꿍꿍꿍꿍꿍꿍꿍 하면서 네, 굉장히 빠른 템포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또 그라임 스타일의 랩을 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빡 이렇게 막 쏟아 넣고 그것이 그냥 굉장히 신나는 곡입니다. 그러면서 또 뒤에는 약간 어떤 그 멜로딕한 어쩌고 몽환적인 그런 샘플링을 해서 이렇게 루프를 돌리면서 일관적인 그런 느낌이 있죠. AJ 트레이시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어쨌든 이 비트를 계속 끌고 나가면서 계속 똑같은 것만 할 수 없잖아요. 좀 뭔가 변화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했느냐? 이 비트를 킥만 쿵쿵쿵쿵쿵 이렇게 드라이하게 쿵쿵쿵쿵쿵쿵쿵쿵쿵 하다가 킥하고 그 서브 808 웅웅 하는 그 웅을 같이 웅웅웅웅웅 이렇게 같이 나오다가 아니면은 킥하고 퍽퍽퍽 이런 소리 그래가지고 쿵쿵쿵쿵 이런 소리만 이렇게 나오다가 킥은 다 빠지고 쭉 이어지는 베이스 우 이런 소리 그 베이스만 나오다가 뭐 이런 식으로 킥이 나왔다가 베이스랑 같이 나왔다가 킥 빠졌다가 1000기 올려 100기 올려 100기 올리지 말고 1000기 올렸다가 내리고 100기랑 같이 올리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또 잘 구성을 하는 것이 좋은 비트메이킹이다. 그런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J 트레이시 서울, 인천, 대구, 부산, 평택, 군포 다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충주까지. 자, 잘 들어보았고요. 다음 곡은 조르자 스미스네요. 조르자 스미스. 조르자 스미스는 그 저희 매트릭스 보시면은 스미스 요원 있죠. 아닙니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조르자 스미스의 Little Things. It's the little things that get me high. Won't you come with me? 음악 듣고 왔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알아냈는데요. 조르자 스미스의 어머님 이름이 졸린 스미스라고 합니다. 어떤 점이 재미있는지는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이 곡도 이 조르자 스미스도 영국 사람이죠. 영국의 그런 느낌 아까 AJ 트레이시와 함께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뭐라고 이 댄스 음악을 만드는 것도 영국 쪽에서는 좀 그 특유의 느낌이 있어요. 이게 참 신기하죠. 나라마다 그런 느낌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이 곡은 이 R&B스러운 사실 이 곡을 드럼 트랙 다 빼버리고 최근에 다프트 펑크의 랜덤 액세스 메모리 드럼 리스 버전 앨범이 나온 거 아시죠? 드럼을 빼버리고 나온 건데 이 곡도 드럼을 다 빼버리고 아니면은 좀 하프 템포로 해가지고 만들면은 그냥 딱 한 R&B 곡이 되죠.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분주한 드럼을 비트를 넣어가지고 이것도 아마 그 영국 댄스 음악들 있잖아요. 그 레이브 머시기 스텝 뭐 2스텝인지 뭐 3스텝인지 원 스텝 뭐 게러지 뭐 이런 거 아무튼 영국 스타일입니다. 느낌이 와요. 영국 스타일. 그거를 이제 깔아가지고 굉장히 또 홍홍홍 이런 오 이런 느낌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곡에서 진짜 좋다 이러면서 듣다가 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2분 36초에 노래 짜 하다가 탁 끄는 다음에 뭐 what time is it 어쩌고 뭐 그러나 그 다음에 거기다가 딜레이를 피드백을 많이 줘가지고 하는 걸로 한번 빡 매겨준 다음에 비트가 꽁꽁꽁 하면서 비트만 나오죠. 거기서 진짜 와 이거 진짜 찍이네 이런 느낌. 그리고 그 비트하고 같이 나오는 이 베이스가 굉장히 게으른 느낌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베이스가 딱 이렇게 만약에 비트가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베이스가 떵떵떵떵 이렇게 딱딱 맞는 게 아니라 게으른 베이스. 그래서 웅웅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씩 야 너 느린가 아니네 그래도 느린 듯 하면서 맞춰서 가네 여기에서 나오는 또 이 그루브 그게 아주 진짜 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마무리를 한 조르자 스미스의 리틀 띵스. 같이 음악 하자고 조르는 사람들이 많겠네요. 참 잘합니다. 잘해. 음악 잘합니다. 다음 곡은 저스티스가 이제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죠. 이 저 십자가 안에서 저 뭔가 막 불이 번쩍번쩍 나고 있어요. 저스티스가 돌아올 준비를 하고 있는 새 앨범에서 선공개한 곡 제너레이터 듣고 오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계속 아까부터 프랑스 사람, 영국 사람, 또 프랑스 사람 이렇게 유럽으로 가고 있네요. 1월 달은 유럽의 달이었나 봅니다. 저스티스의 제너레이터 듣고 오겠습니다. 와, 저스티스의 제너레이터를 듣고 왔습니다. 제가 이 곡을 집에서 맨날 헤드폰으로 주로 들었거든요. 집에서는 스피커를 크게 막 이렇게 빵빵하게 큰 스피커를 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작업실에서 왕 스피커로 왕 크게 들었더니 지금 들으면서 계속 머리를 책상에다 박으면서 들었습니다. 이런 곡이구나.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은 그냥 한번 동네에다가 한번 선전포고를 하시고 스피커 큰 스피커로 최대 볼륨으로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확실히 저스티스는 들으면은 피가 끓어오르는 그게 있어요. 이게 저스티스에 관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제가 강릉에 혼자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차를 가지고 갔는데 점심 때 초당 순두부를 먹고 이제 나와서 자 이제 커피를 마시러 가야겠다 하고 주차장에서 차를 시동을 걸고 저스티스를 딱 틀고 그때는 그 앨범 뭐죠? 2집 그거를 빵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딱 후진을 하는데 너무 신나진 나머지 뒤에 있는 순두부집 사장님의 차를 보지를 못하고 후진을 하면서 차의 문짝에다가 바로 박아버리는 사고를 낸 적이 있었지요. 물론 콩 박았기 때문에 후진 중에 그래서 뭐 다치거나 하진 않았지만 그 자리에서 보험을 불러서 보험 처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정도로 사람이 안하무인격으로 신나지는 이 피가 끓어오르게 되는 저스티스. 그리고 그때 순두부집 그곳은 몇 년 뒤 평창 동계올림픽과 함께 순두부 리조또? 아니 리조또가 아니라 뭐죠? 쫀득한 아이스크림. 뭐더라? 그냥 순두부 아이스크림인가? 뭐라 그래요? 쫀득한 아이스크림. 이렇게 생각이 안 날 때 여러분들이 빨리 말해 주셔야 되는데. 젤라또. 맞아, 젤라또. 고맙습니다. 리조또는 밥이죠. 초당 순두부 젤라또로 히트를 쳐서 이제는 줄을 서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유명한 집이 되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잘 되셔서 정말 좋네요. 아무튼
이 저스티스의 이 피가 끓어오르는 거, 죽지 않고 또 지금 관 속에서 지금 불이 지금 켜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스티스 곡은 사운드가 약간 그 요즘 그냥 그 요즘 전자음악,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이런 것들하고 좀 사운드가 다르죠. 이 약간 푹 이런 느낌이 있어요. 푹신 이러면서 이제 느긋한 느낌인데 굉장히 빡센, 이게 저스티스의 시그니처 같은 것인데, 이 곡을 들으면서 굉장히 아날로그, 특히 빈티지 아날로그 악기들을 요즘 사운드에 못지않게 잘 다듬어서 잘 만들었다는 것이 굉장히 느껴집니다. 뭐 늘 그래왔지만 이 사운드 메이킹을, 이 드럼도 요새는 굉장히 빡세고 단단하고 막 센 그런 샘플이나 드럼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은 바로는 이 드럼들도 다 그 아날로그 드럼 머신들을 뭐 린드럼이라든지 뭐 대충 그런 한 80년대 아날로그 드럼 머신들, TR-606, 롤랜드의 TR-606 소리도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걔네들을 프로세싱을 요즘 젊은이들의 못지않게 이 근육장 할아버지들 그런 느낌으로 그 굉장히 빡센 느낌이 잘 나도록 아날로그 사운드를 썼고요. 이 곡에서 메인으로 끌고 가는 그 후후후 이런 입으로 내려니까 후후후 이런 소리도 있잖아요. 후 하는 소리. 뭔지 아시죠? 후후후 후후후후 하는 거. 이 소리가 이제 그 후버라는 사운드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롤랜드의 80년대에 나온, 거의 80년대 말쯤에 나온 알파 주노라는 아날로그 신디사이저가 있거든요. 거기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던 그 후 하는 후 이런 소리, 요즘 그 뽀뽀뽀 이런 거랑 좀 느낌이 비슷하죠. 근데 이거를 굉장히 이 슈퍼한 소울 느낌으로 해서 후 하는 그거를 넣은 게 시초거든요. 이 후버 사운드. 그래서 이 알파 주노의 사운드를 가지고 또 이렇게 레이브한 느낌으로 아주 빡빡 하면서 죽여주고, 그것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되게 삐까뻔쩍한 디지털 사운드들이 많은데 거의 대부분 아날로그의 것들을 가지고 최대한 빡세게 만들어보자, 근육장 할아버지를 만들어보자,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이 중간중간에 또 그냥 일렉트로닉하지 않은 악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슬슬 한 50초 정도부터는 그 베이스, 일렉트릭 베이스 똥똥똥똥 하면서 펑키한 그 베이스가 슬슬 이렇게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뭐 중간에 이제 스트링도 2분 5초 경부터 스트링 브리 하면서 또 이 뭔가 이 프랑스의 이 불란서 감성을 막 이렇게 이 하면서 막 요 하면서 자극을 하다가 2분 40초에는 완전히 그 일렉트릭 베이스로 이렇게 똥똥똥똥 하는 거, 그 펑키한 거 치기, 그거를 완전히 전면에 한번 나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디지털의 그런 빡세고 막 그 쨍하고 샤이니한 소리들을 거의 많이 쓰지 않고 묵직한 느낌으로 쭉 갖고 나간 거, 그게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성 면에서도 중간에 이렇게
막 빵빵빵 한번 때려주다가 1분 13초에 그 갑자기 휙 조용해지면서 띠 하다가 뽕뽕 하면서 또 나오고 그런 거 너무 멋있죠. 그래서 이 저스티스의 장르가 뭐냐라고 하면은 저는 락인 것 같아요. 락. 그 확실히 이런 전자 악기들을 사용을 하고 댄스 뮤직을 하지만 이거는 장르 뭐 장르가 이제 사실 이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기 나름의 그런 건데 어떤 그 지향점 이런 걸 볼 때 저스티스는 락 밴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새로 나올 앨범 아주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아, 저스티스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저스티스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런 얘기 있었죠. 이거 다프트 펑크의 사이드 프로젝트다라는 말이 있었죠. 그런 만큼 약간 그 독자적인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이렇게 그 약간 어떤 그런 프랑스의 뭔가 그 감성이 있는 건가?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이 프랑스인들도 참 음악 참 신기하게 잘 하는 게 있어요. 그러고 보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스피커도 프랑스 회사 포칼 거네요. 제가 쓰고 있는 헤드폰도 프랑스 회사 포칼 거네요. 그런 말이 있지요. 여러분, 이것으로 끝입니다. 모두 돌아가십시오. 프랑스 만세 이런 말이 있지요. 이것으로 오늘 방송은 끝입니다. 프랑스 만세. 자, 아니다. 한 곡 더 듣고 가야겠다. 그 남은 곡들이 좀 많기 때문에 한 곡만 더 듣고 오늘 이제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요대성 이어서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번에 들을 곡은 마크 호킨스의 LOVE라는 곡입니다. 부하걸의 곡과는 다른 곡이에요. 마크 호킨스의 LOVE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마크 호킨스의 LOVE. 이 곡은 아까 저스티스 곡 들으면서 아날로그 사운드로 굉장히 끝까지 뽑아내 보았다와 굉장히 반대편에 있는 곡이죠. 굉장히 디지털하고 쨍하고 그런 스타일의 그런 곡이었습니다. 막 아주 음악이 화려해요. 화려하고 막 약간 폭풍우가 휘몰아치면서 막 그냥 데리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 화려함 무엇이냐? 그 따다다닥을 그러니까 따다닥이 그 음을 길게 쓰는 거가 아니라 막 음표가 굉장히 많은 그런 거를 많이 썼기 때문에 화려하게 아주 느껴집니다. 옛날에 뭐더라? 그 모차르트가 막 뭐 곡을 만들어 갔는데 살리에리가 그랬나요? 순살이 살살 녹는 살리에리가 모차르트의 곡은 너무 음표가 많아 이러면서 막 뭐 그런 제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은 건지 본 건지 그런 게 생각이 나는데 그런 느낌이죠. 약간 음표가 굉장히 많은 그래서 화려한데 이 음표를 다 풀어서 아르페지오. 근데 아르페지오를 굉장히 빨리 돌려가지고 포로로로로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퍼커션 사운드 같은 것들도 이렇게 드럼이 꿍땅 하면서 가는 중간중간에 뭔가 이렇게 오래된 나무 문짝기 하는 것 같은 소리들이 계속 나잖아요. 이런 거. 그것도 요 퍼커션을 굉장히 빠른 그 따다다다다다 그 이거 있잖아요. 그 우리 수업 시간에 하면 안 되지.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쇠로 된 자나 그런 거 이렇게 책상에다가 두고 땡 튕기면서 쭉 앞으로 밀면 이렇게 되잖아요. 땡 이렇게 되는 거. 그런 식으로 이 퍼커션들도 만들어 가지고 음표를 굉장히 많이 쓰는 그런 짧은 음을 빠르게 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화려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고 이분도 영국 사람이군요. 야, 진짜 오늘 유럽 먼 나라 이웃 나라 유럽 편이네요. 1월 달에는 뭔가 유럽 바이브가 저하고 맞았나 봅니다. 그래서 참 멋진 곡이지요. 그리고 이 LOVE 하고 이 보컬 라인을 제가 뭔가 언젠가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 곡을 언젠가 지나가면서 들은 건지 아니면은 뭐 있는 거를 샘플을 써서 그런 건지 제가 찾아봐도 샘플이 뭔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근데 혹시 이것의 그 출처를 아시는 분이 계신다면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기억 조작일 수도 있어요. 뭔가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의 그런 그리고 여기서 또 제가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부분 바로 2분 22초에 그 신디사이저 모노 신디사이저의 솔로가 한번 나옵니다. 디리리 하면서 고 신디사이저 솔로가 나오면 뭔가 좋아요. 락 듣던 사람이라 그런가? 기타 솔로 같은 기타 솔로 이런 것처럼 신디사이저가 한번 솔로를 멜로디를 한번 연주해 주면은 너무 좋고 마음이 아련해지고 이 신디사이저 솔로가 특징이 있습니다. 꽃송이가 좋아 하모니카 솔로 이 신디사이저 솔로의 특징이란 비브라토가 이제 들어가잖아요. 띵 하는 거 꽃송이가 하는 거 비브라토가 보통 그냥 한 뭐 우리가 사람 목소리가 내는 그런 정도의 그 호요요요요요 하는 그 템포를 주로 쓰곤 하는데 여기서는 딱 이 곡의 템포하고 싱크를 맞췄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제 이 곡이 대충 딱 하면 한 180, 90 BPM 정도 되려나? 90에서 100 사이?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그냥 뭐 꽃송이가 하면은 이게 그 딱 안 맞아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따따따따 그러니까 뽀요요요요요요요 뽀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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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에 요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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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싱크를 맞춘다. 뭐 8분의 1 템포, 16분의 1 템포 이런 식으로 그렇게 비브라토라든지 LFO를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되게 딱딱 맞아 떨어지죠. 그것이 요 신디사이저 솔로의 그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고요. 근데 되게
진짜 화려하게 막 후루하고 막 후려치면서 지나가는 게 아주 환상적인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1월 달에 좋게 들은 음악들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요일바의 꿈 깨는 라디오. 그래서 오늘 좀 긴 시간 동안 했지요. 그동안 너무 게을러가지고 GTA 하느라고 게을러서 미뤄둔 것들 다 해치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산 마이크 한번 게시를 해보았는데요. 아직 이 개인 세팅이 좀 이 마이크와의 거리,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도 적당히 유지해야 되듯이 마이크와 사람 사이의 거리도 우리가 적당히 유지해야 되거든요. 너무 가까운 것도 안 좋을 수 있고 너무 멀어도 안 좋을 수 있고 이 밀당, 마이크 밀당 이거를 잘해야 또 좋은 사운드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새 마이크 좀 더 연구를 해서 다음에는 더 좋은 사운드로 여러분께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 유튜브 채널이 잘 되어서 이 마이크 값을 본전을 뽑을 수 있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자, 요즘에는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자극적인 것만 쫓아다니고 해가지고 이런 시대일수록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율을 뽑아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것이 얇고 길게 가는 것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결론이 이렇게 나네요. 그래서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방송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비가 아직도 오고 있나? 이번 주도 곱셈 추위 조심하시고 곱셈 추위는 둘이 함께하면 나누면 반이 된다.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꿈 깨요.